안녕하세요. 알바줌마 제이입니다. 이전 영상에 제가 닭발집에서 알바했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음 인생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볼게요. 근데 제가 석사하면서 학원 강사 일도 하고 또 이제 피부샵에서 일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뭐 실장에서부터 이제 원장까지 다양하게 피부 관리실 그 피부 쪽으로 경험을 쌓고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피부 관리라는 것은 조금 부잣집 사모님들, 좀 있는 사람들만 얼굴 마사지도 하고 뭐 전신 마사지도 하고 그런 이미지가 되게 컸었어요. 그때 되게 파격적으로 금액을 내려서 누구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진입장벽을 낮춰준 유명한 피부 관리실 프랜차이즈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9,900원을 주면 얼굴을 관리해주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였거든요. 급속도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늘면서 굉장히 성장했었던 그런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었거든요. 이제 연락이 왔어요.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 회사와의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다음날 면접을 보고 세후 230만 원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2013년도였고요. 최저 시급이 4,860원이었어요. 그러면 약 11년 전에 23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저는 계속 급여가 올라서 더 많은 월급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제가 차차 또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팩트는 11년 전에 230만 원을 받았었는데 뭐 1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제 월급하고 진짜 1,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점. 예, 그런 게 가끔 좀 현타가 오기도 하죠. 예, 10년 전 월급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정말 팩트네요. 제 나이 40대 중후반입니다. 재취업이 엄청 힘든 나이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만큼이라도 받고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훨씬 많이 주는 곳도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저는 아이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이가 좀 많이 어렸거든요. 그래서 아이 케어가 굉장히 중요했고 좀 덜 받더라도 아이를 케어하면서 마음 편한 곳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다행히 지금 그런 곳을 만나서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을 좀 많이 받아서 빨리 빚을 청산하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보다 제가 더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급여 많이 주는 것도 일을 해보니까요. 월급이 많은 데는 정말 월급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술렁술렁 하는데 월급을 많이 주진 않잖아요. 뭐 월급을 많이 주는 곳은 뭐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또 업무 강도나 그 스트레스가 그 월급만큼 정말 그 급여만큼 더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월급을 많이 받았을 때가 달러로 5,000달러 정도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나중에 통장을 공개하면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진짜 죽을 만큼 힘이 들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뭐, 제가 이 월급을 받기 때문에 더 일을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몸이 되게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처럼 몸 사리지 않고 밤낮 일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1순위는 무조건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아프면 아이 케어할 사람도 없고 또 아프면 일도 쉬어야 되잖아요. 돈을 더 못 벌게 되고 오히려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가정이 더 힘들어질 테니까 그렇다고 월급이 아주 작은 건 아니니까요. 맞벌이 여성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결혼하고도 일을 계속 했지만 이제 아이가 생기잖아요. 병력 단절의 시간이 오기 전에 복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다려주는 회사가 있고 다시 돌아가 일할 곳이 있다면 말이죠. 근데 변화가 우리나라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 아이 낳고 복귀를 해도 이렇게 좀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주눅 들게 되고 좀 이렇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 케어가 가능한 부모님이 계시거나 또는 주변에 좋은 이모님을 만나서 아이를 케어를 해준다면 복귀가 빠를 수도 겠죠. 근데 그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린이집 보냈다가 아이가 열이 나거나 아프면 이제 집으로 보내는데 봐줄 사람이 없으면 일도 해야 되고 아이는 아프고 참 이게 맞벌이 부부가 겪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도 일하다가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일하는 병원에 양해를 구하고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진짜 엄청 엄청 눈치 보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또 다른 경우는요. 이제 아이가 무사히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서 중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럼 이제 나도 좀 사회생활 좀 해볼까 하고 일을 찾으면요.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나마 사회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든지 뭐 중장년 내일 센터라든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재취업과 또 창업 교육까지 해준다고 하니까요. 이쪽도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전에 저처럼 공장 생산직의 문도 열려 있습니다. 몸만 건강하면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저에게는 좀 고마운 공장 생산직이거든요. 제가 당장 돈 한 푼 없을 때 바로 일을 해서 그날 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바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네, 이제 한 가지 생산직 단순 노동은 좀 몸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요. 육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삼천포로 많이 빠졌네요. 다음 영상에 제가 11년 전 월급 230만 원을 받았었던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